첫 번째 달려보죠. 고속도로 한복판 활보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가는데요. 갑자기 앞차들이 점점 속도를 줄입니다. 아하, 이런. 자, 저쪽 차는요, 급정거를 하게 됐어요. 자, 일단 불박차 그냥 계속 가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사람, 다시 볼까요? 뭐야, 이거? 사람 지나갔어. 아니, 잠깐만, 여기 경부고속도로인데? 사람이 경부고속도로, 자, 저 여성 어떻게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 이게 지난 9일 아침 10시쯤인데요. 한 여성이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을 저렇게 활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고속도로 일대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신고가 처음 들어온 게 아침 9시 반부터였는데 이 시간대인 10시부터는 동일한 신고가 그야말로 빗발쳤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경찰이 도로 위에 있던 이 40대 여성을 신고 1시간 만에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여성이 평소에 정신질환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형사처분을 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가족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참 보호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물반, 기름반.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유소 들어가는 저 불박차 안내 직원에 따라 지금 주유를 시작할 텐데요. 자, 직원이 직접 휘발유를 넣어주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다 주유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 키 꽂고 시동 거는데 계속 달달달달달 하더니 경고등만 들어왔다가 반짝반짝하고, 자, 이거 뭘까요? 왜 시동이 안 걸려? 자, 이후 카센터 직원이 차량 내부를 살피던 중에 연료 탱크에서 휘발유 뺐더니 세상에, 물반, 휘발유반. 아하, 아니 휘발유를 넣었는데 거기 왜 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상했던 상황인데 일단 당시 상황이 제보자 아내가 주유소에서 직원한테 주유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주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시동이 꺼졌고요. 다시 걸어도 덜덜거리면서 안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차량 견인 요청해서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연료 탱크를 점검을 해보니까 저렇게 물반, 기름반이 나온 겁니다. 이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주유구로 주입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되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요. 카센터 측에서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냐, 주유소에 있는 그 휘발유 저장 탱크에 물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면서 주유소에 얘기해서 보험 처리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센터 측에서는 이 물 때문에 차량에 녹슬고 있으니까 빨리 엔진 수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요. 제보자가 견인비 53만 원을 내고 서울로 보낸 상황입니다. 강순희 님이 지금 사반, 육반은 들어봤어도 물반, 기름반은 처음.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 유사 휘발유 정도도 아니고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황당한 상황인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유소 측에서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기름엔 아무 문제 없다. 보험 처리도 안 된다. 문제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배상받고 싶으시면 민사로 진행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니, 물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주유하기 전에 이 차량이 정상 운행을 했었는지 여부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일단 한국서울관련에 말을 해서 지금 현재 일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당시에 저게 이제 물하고 기름하고 진짜 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과정에 섞였다면 예. 이 차만 저러진 않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 차만 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기름만 들어가기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아마 저 당일날 저 전후로 기름을 넣어서 유사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분들이 좀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혼자 저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입증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주유소에서 물하고 기름이 섞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사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팬사인회에서 속옷 검사,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하이브 소속의 아이돌 그룹 N팀이라는 팀의 그 팬사인회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자,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최근 N팀 팬사인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팬들이 저렇게 SNS에 올린 글인데 몸수색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성 보안 요원이 나를 작은 공간으로 끌고 가더니 세상에 옷을 올려보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속옷 검사 당하는 걸 많이 지켜봤다. 정말 너무 수치스럽다. 인권이 이 바닥에 곤두박질 친 기분이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바로 보안 요원들이 팬 사인회 때 동영상 녹화, 이 녹음, 이 무단 녹음 이걸 방지한다면서 저렇게 과도한 몸 수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몸 수색 저희가 이제 너무 적나라한 내용도 많은데 그건 차마 말씀드리기가 뭐하죠? 이거 구치소 입감할 때나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보고 제 눈을 좀 의심했었는데 일단 이 팬사인회가 어떻게 열리는 거냐? 일단 가수가 앨범을 냅니다. 그럼 그 앨범을 사고 팬사인회 응모를 하고 응모를 당첨되면 저를 가서 직접 가수가 사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팬사인회를 하게 되면 아티스트하고 그다음에 이 팬하고 1대1 대화도 좀 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때 이제 뭐 속옷 같은데 이제 뭔가 녹음기나 소형 녹음기로 숨겨와서 녹음하거나 뭐 이럴 걸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막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데 방법이 너무 잘못됐죠, 저거는. 일단 저 SNS에 관련된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옷을 올려봐라부터 뭐 여러 가지 몸수색을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이제 어떤 팬들은 아이돌이 신격화되면서 말 그대로 진짜 귀족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 속옷 검사를 거부하면 응모에서 당첨된 팬사인회 못 들어가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의 제기를 못했을 거다. 이런 분노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박 소장님도 1992년도 걸그룹 한창 활동하시던 시절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유, 상상도 못하죠. 아무리 스타가 스타라고 해도 팬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지. 사실은 뭐 굉장한 권력자가 아닌 것인데 팬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많았겠죠. 저런 경험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있어서 내가 그때 그 스타들을 참 좋아했는데라고 생각했던 아름다운 경험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때 나 무슨 범죄자처럼 몸수색 당했지 이런 기억으로 남으면 굉장히 지금 수치감을 계속 느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최 측은 다수의 사례가 이렇게 전자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 스타와의 얘기를 다 녹음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 장비 자체를 다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 건데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팬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선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논란은 여전히 지금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우울해서 음주운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불박차. 자, 양쪽으로 차들 잘 지나가는데 야, 오지마, 빵! 어우, 세상에. 뭐야 이거? 분명히 클락션을 빵빵 눌렀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정면 충돌, 역주행. 야, 세상에 저 차 때문에 무려 5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역시나 대낮 음주운전이었다는데 가해자 측의 얘기가 정말 가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5월 31일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좌회전 그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불박차를 다른 차량이 이제 저런 식으로 앞에서 박은 사건인데요. 저게 이제 그 벌건 대낮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불박차하고 가해 차량 본인을 포함해서 5중 이제 그 충돌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보를 하신 이 불박 차주께서는 이 사고로 갈비뼈, 골절, 뇌진탕, 기타 염주로 전치 6주, 전치 6주면 상당히 심한 건데요. 그런데 이 사고 이후에 바로 이 사고를 낸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전화를 한 2번 정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사실은 우울증이 있어서 그랬다. 글쎄, 우울증 있으면은 대낮에 술 마시고 운전을 합니까? 그리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그랬다라고 하는 아들의 행동을 변호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보를 하신 이분의 그 느낌은 자기가 볼 때는 뭔가 어떤 그 법망을 좀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어떤 꼼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제보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 사법 처리를 갖다가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제보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무 데서나 벌러덩. 자,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내부입니다. 한 여성이 신발을 벗고 노약자석에 저렇게 다리를 쭉 뻗은 채 앉아 있습니다. 자, 심지어 다른 승객이 앉으니까 그 무릎만 살짝 굽혀놓고 내 무릎은 소중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다른 사람이 앉을 수도 없이 자, 이건 다음 사진인데요. 예,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 한 여성이 검정색 가방을 베개 삼아서 의자에 저렇게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기자, 먼저 첫 번째 영상, 지하철 영상 보여주세요. 노약자석에 다리를 쭉. 이거 말이죠. 솔직히 일상 다반사로 보는 장면이긴 해요. 네, 종종 보이는 장면이긴 한데 일단 저 장면은 지난 7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대낮이었는데 서울 2호선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저렇게 노약자석에 발을 뻗은 채로 숙면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제보자에 의하면요, 여성이 옆에 앉은 두 사람이 내리자마자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저렇게 좌석 위에 발을 떡 올려놨다는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안 그래도 여름철이라서 땀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저거 보고 헛구역질할 뻔했다면서 남들한테 저렇게 피해주면서도 본인은 잘 자더라.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보냐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발에 땀 차가지고 발냄새 많이 날 텐데 세상에. 자, 두 번째 그 카페 사진.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잠깐 누울 수 있죠. 자, 그런데 직원이 너무 오랫동안 저러고 있으니까 와서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딱 했더니 오히려 막 버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이 20대 커플이 카페에서 신발을 벗더니 들어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원이 와서 좀 불편해하시니까 좀 주무시더라도 앉아서 주무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커피 샀으면은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하든 뭔 상관이냐라고 해서 자기 남친과 한 30분 정도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우리 쉬려면 집에 가자. 진작에 집에 갔었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까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신고를 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 몸이 편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가 누가 제지를 하면은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뭐 이런 그 패턴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이 우리가 사람과 동물을 갖다 구분하는 가장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휴가도 부부 일심동체가 무슨 얘기죠? 네, 그 제주도 여행 갔다가 부부가 일정 문제로 다퉜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인데 얼마 전에 이 휴가 일정을 맞춰서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남편은 휴가를 3일 딱 맞춰서 냈고요. 아내는 약간 여유 있게 4일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제주도 와보니까 아내가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 김에 나는 혼자 하루 더 여행하고 집에 갈게. 비행기 미룰 테니까 먼저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같이 여행 온 건데 집에 갈 때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내 없이 혼자 집에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 없는 휴가인데 혼자 하루만 더 보내고 오겠다는 게 이렇게까지 서운할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본인이 이기적인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선영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올 땐 같이 오고 올라갈 땐 따로 가자고? 얘가 진짜 우리 부부야, 부부. 그것도 신혼부부. 남들이 보면 퍽이나 좋은 소리 하겠다. 자기 혹시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좋습니다. 다음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왜 이렇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 아니 제주도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만 더 있겠다는데 왜 이렇게 급발진하고 그래? 정 그렇게 나랑 같이 있고 싶으면 휴가를 하루 더 네가 쓰든가. 그럴 용기는 없지? 없으면 가만히 있어. X. 이래. 이거 제 약간 의외입니다. 자, 교수님부터요. 제가 볼 때는 저 아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이기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부부가 아니고 친구라도 둘이가 같이 가서 나 하루 더 있을 테니까 너 먼저 가라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아마 하고 우정이 지속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대비를 한번 시켜보죠. 다음에
저 남편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면 남편이 한 이틀 정도 더 얻으셔가지고 딴 데 여행을 갔다가 야, 나 좀 이틀 정도 더 있다 갈 테니까 너 먼저 가라라고 했을 때도 아, 맞아. 이거 쿨하게 나는 그걸 수용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저 상황에서도 같이 와야죠. 자, 소장님은요? 네. 근데 채팅창 분위기는 이렇게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말을 좀 살살하는 걸로. 네. 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좀 개인주의적인 것들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즐기는 것, 또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뭐 어느 정도의 건강한 개인주의는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좀 배려다. 게다가 신혼인데 같이 좀 다니고 이 남편이 기분이 나쁘다. 만약에 남편이 그래 그럼 너 이따 와, 나 그냥 열심히 일할게. 그러고 아주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하루 정도 더 묵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남편이 싫어하는데 꼭 이거를 우겨서 한들 그 사이에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신혼이시니까 같이 올라오셔서 서울인가요? 어쨌든 제주도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백변. 아, 저 의외네요. 저는 다들 X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를 진짜? 한 건데. 정말. 네, 사실 저는 X입니다. 제 진심은. 아, 진짜요? 네. 어. 사실 아니 휴가 하루 더 받고 아내가 더 쉬고 싶다고 하면 그냥 쉬고 오면 되죠. 그게 혼자 올라가기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래요. 네, 약간 그런 편이에요, 저도. 근데 물론 저희는 그러지는 않는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내에게는 소중한 휴가일이 하루 더 남아 있고 그럼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아내의 몫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루 더 있다 온다 그러면 내가 하루 먼저 가서 나는 뭐 저녁에 또 혼자 좀 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게 이건 이기적이다. 이거는 뭐 무슨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이지 않아요. 살짝 갈리긴 했는데 일단 다른 사람님 남편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 이기적이네요. 맞춰가면서 같이 살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블레싱뉴님 이건 개인주의가 아니라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름달님 남편아 너 애기니 집에 가서 또 보면 되잖아. 이런 말씀 주셨고요. 모직님 부부는 자고로 따로 가야 제맛입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